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논술 해설 강좌 세 번째로 2024년 논술을 해볼게. 연세대학은 2026년, 2025년, 2024년 이렇게 세 해 연속 윤리학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 2024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에 있어서의 주제는 세계 시민주의예요. 세계 시민주의를 가지고 연세대학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래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이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에서의 사랑은 뭔가 선이 있어 보이는 차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2024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제시문을 봐볼게. 기원전 5세기의 중국 철학자 묵자 이렇게 이야기하네. 우리 묵자를 이 주제와 딱 같이 이야기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이거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더라? 겸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공자 인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겸해와 인해에서 차이가 뭐가 있어? 겸해 알고 보면은 차별이 없는 사랑. 공자의 인해 차별이 있는 사랑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 이야기했잖아. 자, 묵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무엇이 보편적인 사랑과 상호 이익으로 갈까요? 라고 자, 묵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가 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내 나라처럼 여기는 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내 나라처럼 여기는 것. 근데 우리 공자에 있어서도 인해에서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하면서 나 마음과 같이 여기라고. 거의 같은 거 같아 보이는데 왜 쉽게 말해서 인해와 겸해라고 하는 차별 있는 사람과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누어졌을까 좀 생각해 보자. 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물어봤대.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존 레너는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본다. 즉 국경선으로 우리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틀지우지 말자는 이야기겠지. 자, 이러한 이상은 세계화되어진 사회, 지금 글로벌화되어진 세계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민족 국가로 구성된 현실에 대해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긴 아직 미약한 꿈이기도 하다. 우리 윤리 시간에 이거 뭐 배우나 글로벌 레식이라고 하는 지구촌 윤리학에서도 이런 거 배우지. 자, 근데 오늘 첫 번째로 묵자가 그래 지구촌 윤리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자가 이야기했네. 또 한 사람이 있지. 디오게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누구? 스토아 학파네. 자,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 걸 한번 봐보자. 디오게네스를 계승했던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인지하여 국적이나 민족 또는 문화 차이가 우리와 타인들 사이의 경계선을 긋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 우리 쉽게 말해서 차별 있는 사람과 차별 없는 사랑에 있어서의 그 경계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디. 국경선, 국적, 민족, 문화 이렇게. 근데 디오게네스를 중심으로 한 스토아학파는 이런 거에 전부 뭐라고? 우연의 일치라는 거. 우연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시민으로서 간주해야 돼. 네와 나가 꼭 여기에서 하나의 국가 안에서 태어난 것은 필연이 아닌 거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특정한 정부나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인 것이고 국적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자, 묵자도라고 이야기하고 디오게네스를 중심으로 한 디오게네스 뒤를 잇는 스토아학파도 그러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세계 시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코스모폴리타니즘. 자, 우리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선수가 여기에는 임마누엘 칸트야.
인류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남들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점점이 흩어져 살 수 있는 까닭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류해야 한다. 반대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칸트는 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자, 묵자, 스토아파,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이 세 사람에서 공통점은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보편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 묵자, 이 갖다가 겸해 이렇게 표현한다. 겸해. 그리고 이런 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전국시대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졌을까. 날이면 날마다 쌈박질하는 세계 속에서 묵자에게 아까 그렇게 물어본다 그랬지. 보편적 사랑과 상호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다른 나라 사람을 내 나라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는 차별적 사랑을 별에 인해, 별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공자에서의 사랑을 갖다가 인해 이렇게 표현해서 목자에 있어서 겸해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별에 이렇게 그러네. 그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자와 쉽게 말해서 공자에 있어서 차이, 즉 유가와 묵가에서의 차이는 자, 하나는 겸해고 하나는 인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건 가까운 사랑부터 차등적으로 쉽게 말해서 사랑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 친서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와 무관한 보편도덕. 아까도 이야기했었잖아. 우리가 특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하나의 우연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 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니? 묵자의 견해에서 보면은 무시도 되는 거겠지. 자, 디오게네스도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폴리탄의 어원이 된 이 선언은 스토아 세계 시민주의에서 출발점이 돼서 우리 코스모폴리탄의 출발점은 서양에서는 바로 어떻게 되어지니? 디오게네스부터 출발한 것 같다. 근데 이 디오게네스의 이러한 논리는 첫째, 이성의 보편성. 자, 모든 인간은 이성을 공유하고, 자, 이성은 국경을 뛰어넘어. 우리 이성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전제가 자유로운 사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디? 예, 국경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틀지어지지 않는 사고를 할 거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난 것, 한국인,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 우연에 불과한 거. 즉 우연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경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니? 평등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고 하는, 자, 그 같은 사고를 갖는 것이 스토아과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또 칸트 역시도 마찬가지야. 인류는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니?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칸트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이성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 자, 우리 지난번에 2025년 시험 문제에 임마누엘 칸트에서 선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디?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법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니? 자, 당연히 하나의 의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 같은 형태로 가게 되어지면 세계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임마누엘 칸트에서 견해요. 말로야 다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연세대학교 두 번째 제시문 나번이요. 영어로 써졌지?
근데 이걸 그대로 우리 같이 수업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돌렸어. 원래 AI가 좋아서 이런 거 잘 바꿔주잖아. 자, 연세대학교 영어로 되어져 있는 제시문 나번을 한국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가. 세계 시민주의에서는 두 개가 있다라는 거. 하나는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의무, 즉 가족과 친구들의 유대나 심지어 더 형식적인 심해조차 유대서는 더욱 확장된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거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나 스토아나 아니면 임마누엘 칸트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요? 차별이 없는 보편적 사랑 이렇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특수한 삶의 가치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돼. 자, 우리 인간은 특수한 삶의 가치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측면을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생각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관행과 믿음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자, 그와 같은 하나 특수한 그 영역의 가치 역시도 좀 진중하게 고려해야 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별 있는 사랑이 딱 나오네. 아니, 차별이 있는. 자, 지금까지 세계 시민주의는 항상 어떻게 되어지니? 차별이 없는 부분만 이야기했어. 근데 이건 차별이 있는 사람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자, 세계 시민들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이며 그 차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구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인간적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개인이나 모든 사회가 단일한 삶의 양식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든 그들에게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아까 이야기한 타인의 의무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특수 삶의 가치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다 우리 이렇게 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보편적인 관심과 정당에 대한 차이에 대한 존중은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떤 의미에서 세계 시민주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종의 있어서의 문제 제기이다. 말이 좀 더럽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은 딱 이런 느낌이 들어. 세계 시민주의에 자, 차별이 없는 보편적 사랑과 또 한편은 차별이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수한 가치까지도 고려하는 이러한 사랑 두 개가 틀림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서 세계 시민주의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2024년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문제잖아. 근데 논술시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새롭게 나오지 않아. 정확하니 이것보다 딱 10년 전에 고려대학교 논술시험 문제가 바로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른 논술시험 문제를 보면 돼. 알고 보면 논술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이 옷만 바꿔 입고 나와. 자,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가난한 나라의 원조. 우리 맨날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가난한 나라의 원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맨날 그러지 않지?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답해. 가난한 다른 나라의 원조하기보다도 같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자, 특수한 삶의 가치까지도 고려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야지 모든 우리의 사랑은 보편적인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려해야 돼. 이게 우리 피터 싱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피터 싱어는 열심히 배운다며 피터 싱어에 있어서의 글로벌 에시가 아니야? 지금 이 문제도
바로 그 같은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좀 더 잘 사는 개별 국가의 정부 관료들은 자국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인류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충성과 애착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가? 자, 극단적인 세계 시민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고 보면 그건 알고 보면은 이렇다는 거야. 뿌리가 없는 세계 시민주의 아니야? 그러면서 에드먼드 버크는 5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냈던 장자크 루소를 두고 저 인간은 말이야. 인류는 사랑했어. 그래. 장자크 루소는 항상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 보편의지, 제너럴 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랑에 있어도 차별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줘. 근데 자기 가족은 미워했대. 비웃은 거야. 왜? 아니, 장자크 루소는요,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어린애들은 키우지도 못해서 고아원을 보는 것을 갖다가 비꼬았는가 봐. 이렇게. 자, 이렇게 조롱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이상적인 해석은 항상 강한 매력을 지녀왔어. 자, 그 강한 매력에 경도되어졌는 거지. 보지냐 얼프는 민족, 학교, 이웃 등에 대한 비현실적인 충성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현대 철학자들은 국경을 설정한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우리의 양심에 볼 때 정당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자, 우리 피터 싱어에 있어서의 세계 윤리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자, 이 사람에 있어서 결론이야. 우리는 모든 외국인을 쳐버리는 민족주의자를 편들 필요도 없고 민족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 우리의 특수한 가치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특수한 것만 이야기해도 안 돼. 그렇지만 자신의 친구나 동료 시민들을 냉담하고 공평무사하게 대우하는 엄격한 시민주의자를 편들 필요도 없다. 자,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별 있는 사람과 차별 없는 사람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뿌리를 둔 세계 시민주의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네. 이 사람 보편적인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특수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 뿌리는 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인과 지역, 국가의 삶에서의 차이에 바탕을 두면서 세계 시민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자, 고려대학교 2009년인가 10년에 있어서의 논술 시험 문제 똑같아. 자, 그러면서 해설을 좀 다시 해보자. 세계 시민주의, 첫 번째 보편적 의무로서의 세계 시민민주주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 앞에 있었던 묵자, 스토아, 칸트 이런 사람, 이 이상주의예요. 그 다음에 차이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주의 있어. 인간의 삶은 추상적, 보편적, 우리 보편적이랑 꼭 추상적으로 돼버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니? 자, 보편적? 반대가 구체적인가? 아니, 추상적인 반대가 구체적이지. 보편적이니까 특수적 이렇게 할까? 특수한 구체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문화적 실천과 신념의 차이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돼.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도 나오지 않지. 그냥 모든 인류가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통합될 필요는 없고, 차이는 탐구할 가치가 있는 영역인 거. 너무 공통점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보편적 관심을 갖지만 정당한 차이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이 사람에서 핵심 논리일 거라. 자, 그러면서 이상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칸트, 묵자, 스토아파의 디오게네스 이런 거. 이러한 사람들의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뿌리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버크, 얼마나 웃겨요. 장자크 루소는요,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요, 지 집구석에서는 자기 어린애들도 사랑을 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하튼 추상적인 인류에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수한 의무를 무시하며 현실에서 아무도 실천 없는 공허한 이상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라는 거.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보자. 배를 타고 갔어요. 배가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 버렸네. 근데 간신히 허부작거려가지고 라이프보트 구명선 위에 기어 올라왔어. 근데 바로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니? 엄마가, 여기 엄마, 나 좀 더 가까이 동네 아줌마, 누구 먼저 구할래? 어떻게 보면은 칸트라든지 묵자라든지 스투어학파는 엄마와 내가 모자 관계로 묶이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 우연은 도덕적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되어지니?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니? 당연히 가까이 있는 아줌마를 먼저 구해야지. 근데 우리 그러고 되냐? 안 되잖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작동되기가 어려워 보여. 그 뿌리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자, 너무 민족주의자로 가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 특수성에만 갇혀져 있어. 예,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 방기해. 근데 엄격한 시민주의, 너무 보편성만 강조하게 되어진다면 특수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지금 비현실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비현실적인 사랑, 비현실적인 윤리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뿌리가 내린 세계 시민주의, 루티드 커스모폴리타니즘으로 표현해놨다. 특정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해 보여. 가까운 사람을 더 돌봐? 이건 버려야 할 편견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거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 그래서 우리 이거 갖다 뭐라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야. 그래서 인지상정 이렇게 표현하지 않디.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편으로서의 확장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좀 맞아 보여. 이와 같은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른 차이를 존중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뿌리내린 세계 시민주의 이렇게 이야기해. 자, 이 문제는 나중에 고려대학교 그 문제와 서로 비교해가면서 풀어보면 채 더 실감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보여.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윤리학에 있어서의 세 번째 2020년, 2025년, 2024년 연세대학은 3년 연속 윤리학 쪽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냈어. 다음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네 번째 강좌로 2023년 시험 문제를, 즉 기술과 사회에 관한 시험 문제를 해설하는 걸로 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